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빈집 1천만 채, 6억 집이 1억. 여기는 집주인이 막 던진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똑같으며 현재 남은 주택에 포함하여 빈집이 1천만 채이고 주택을 매입할 능력이 없는 1인 가구가 1천만 명이며 은퇴자가 무려 1천만에 육박합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를 것이며 입지가 좋지 않거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르는 곳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하며 폭락 위험성이 큰 지역과 부동산은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진짜 매수탑니까? 입지를 전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곳은 계속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곳은 못 올라간다. 점점 커집니다. 그 차이가. 자, 빈집 1천만 채, 6억 집이 1억. 실제로 일본이 6억 집이 1억까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이 지금 이짝나고 있어요. 여기는 집주인이 막 던진다. 과연 어딜까요? 이거 보세요. 부동산 폭락. 자, 이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폭락인데 일본은 이미 경험을 했고, 자,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 따라 들어가네요. 자, 여기 보면 한국 경제 무너지면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되는 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나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경제입니다. 나머지는 안 좋은 면 다 닮았어요. 그리고 경제도 뭐 압도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점점 경제도 약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6억 아파트가 1억까지. 보세요. 인구 감소 같죠? 공급 과잉 같아요. 부채, 빚이 많습니다. 거품 세죠 지금. 그러니까 붕괴될 거고. 차이 하나 있다면 일본은 경제가 망가졌었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가지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40년간 52배에 달한 일본 땅값. 일본 땅값은요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90년대를 정점으로 프라자비를 정점으로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땅값 보세요. 자, 와, 83배가 뛰었네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별로. 일본은 폭등했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입니다. 자, 집값 한번 볼래요? 도쿄 집값, 와, 여기서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계속 2021년이라고 찍혔는데 그때까지도 집값이 112밖에 안 돼요.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 보세요. 100밖에 안 됐던 것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302. 자, 지금 강남이나 한강변은 더 많이 뛰고 있어요.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빈집 추이를 한번 보실래요? 자, 보면 늘어나는 빈집의 일본은 대략 5개 중에 현재 하나는 무조건 빈집이에요. 21.1%. 2003년 봤을 때 21.1. 그런데 이제 약 2033년 앞으로 한 7, 8년 후에는 놀라지 마세요. 자, 3개 중에 하나가 빈집입니다. 일본이 지금 아주 심각해요. 집이 남아 돌아요. 인구 감소보다 훨씬 빨라요. 한국의 빈집 보실래요? 2015년에 100만 밖에 안 되는 게 2019년에 151만. 현재 200만 돌파했습니다. 200만 가구 빈집이 돌파됐어요. 문제는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것만이 빈집이 아니에요. 이거 볼래요? 자, 1천만 가구라는 말은 허황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순수 빈집 300만 원에다가 다주택이 갖고 있는 또는 법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잉여주택, 즉 남은 주택이 700만이에요. 다주택자가, 자, 사람은 세대수는 하나인데 집은 여러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빈집 300만 원, 순수 빈집이 200만 정도 됐고요. 지금 분양 물량이 주인을 못 찾은 게 100만 정도 돼요. 즉 300만 호가 빈집이고요. 다주택, 법인, 다주택자 680만, 법인 20만, 대략 합쳐가지고 700만. 그래서 1000만 가구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래버리면 집값이 뛰는 곳은 뛸지 몰라도 대부분 지역은 안 뜹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볼래요? 수도권하고 지방 아파트 집값이 서로 반대라는 거 아세요? 자, 먼저 빨간색 보세요. 자, 지금 이 빨간색 보면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가 뛰었어요. 자, 지금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뛰었는데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방 아파트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구광역시가 지금 예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0년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이게 수도권이 서울이 이렇게 집값이 폭락을 했네요. 빨간색 보니까 내려왔네. 근데 여기 보세요. 와, 대구 미친 듯이 뛰고 있죠. 완전 반대로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 한 13년부터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집. 근데 오히려 대구는 별로 안 뛰고 있죠. 그러다가 막판에 20년, 21년만 뛰었고, 최근 보자고요. 최근 이게 떨어졌다가 서울은 뛰고 있어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하고 서울이 서로 반대로 움직였어요. 자, 희한하죠. 이거 보니까 서울이 올라가면 지방은 떨어지고, 그래프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이 박스 보면 서울이 떨어지면 지방은 올라가고. 왜 이렇게 반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까지 네 번이나 이렇게 반대로 갈까?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수도권이 떨어지면 지방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폭락 후 회복이 어려운 부동산. 자, 이건 분야별로 좀 볼게요. 진짜 중요하겠죠. 자, 진짜 폭락하기나 하느냐? 상승장에도 폭락을 합니다. 폭락 후 회복이 어려운, 먼저 지역, 다음으로 유형, 다음으로 대상.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들 조심하세요. 광역시 진짜 위험해요. 광역시. 지방의 중소도시. 여러분들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어떤 것들이 위험하냐? 비싼 아파트가 위험해요. 싼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싼 게 많이 빠지거든요. 진짜 조심하세요. 자, 이제 해운대 이런 데 막 100억 찍고 80억 찍고 앞으로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어요. 고가 아파트를 조심하세요.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외곽이라든가 인천의 비싼 아파트는 그만큼 위험해요. 왜? 경기도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입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집은 지어대고 인구는 줄어드니까. 세 번째, 1, 2기 완성된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가 문제인데 얘들 새 아파트가 많죠. 많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얘들은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특히 2기 신도시는 이제 새거에서 신축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아주 위험해요. 이번에는 유형,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잡지를 마세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빌라는요,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보다 더 좋아요. 물론 그것도 서울이라는 이유로. 근데 재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빌라는 위험합니다. 자,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은 더 위험해요. 비아파트보다.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조심하세요. 토지 아주 위험하죠. 막연한 토지, 인구 감소 지역 토지. 이제 토지가 계속 뛴다. 서울은 뭐 올라가고 수도권 핵심 지역도 올라가겠지만 대부분 지역들 논두렁 밭두렁 닫혔죠. 물론 싸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못 갈 가능성이 커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자 갈 사람도 없어요. 대상, 다주택 법인,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한 분들 위험합니다. 자, 꼭지, 영끌을 한 사람, 갭 투자 많이 한 사람, 폭락 후 회복이 안 되는 곳들 조심하세요. 무리한 투자, 자본금, 수입 대비 무리하게 투자한 거야. 자본금이나 수입 대비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자, 이게 별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대폭락 3가지 폭탄이 있어요. 부동산이 폭락을 하는데 무슨 폭탄이냐? 여기 보세요.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라고 나오죠?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주로 20대가 많고요. 60대 이상 노인층이 많아서 생산력이 약한 빈곤층이 많습니다. 즉 주택을 수요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2013년 1인 가구 1000만 시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서면서 1위입니다. 이제 가구에서 1인 가구가 1위예요. 예전에는 3, 4인 가구가 1위였지만 이제는 1인 가구의 바톤을 넘겨줬어요. 1인 가구 특성 20대, 60대 이상이고요. 특성은 주택 욕구도 감소했고 경제 빈곤층, 소형을 선호한다는. 자, 그다음 빈집도 1000만 채예요. 하필이면 다 1000만이네요. 빈집이 왜 1000만 채냐? 아까 설명했잖아요. 2026년 빈집, 다주택 플러스 분양 플러스 순수 빈집 플러스 이게 1000만이에요. 빈집 200만, 다주택 700만, 분양 100만. 특성, 수도권과 지방의 비선호 지역은 빈집 아주 위험해요. 자, 이번에는 은퇴 세대가 1000만이에요. 생산력이 없는 은퇴 세대.
1차, 2차 1,500만 세대나 됩니다. 80%가 너무 자본금이 부동산에 치우쳐져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을 더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의 1위입니다.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예요. 저출산도 심각하죠. 자, 부동산 양극화 선택이 핵심이에요. 이제 선택 잘해야 돼요. 아, 여기 살기 좋으니까 그냥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노후 대비하고 또는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올라가지도 않고 또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집을 잡아서는 안 돼요. 자, 선택이 핵심인데 계속 올라갈 만한 곳이 어딘지. 일단 강남, 용산, 한강변은 계속 뛸 가능성이 커요. 물론 떨어졌다 올라가든지 어쩌든지 많이 뛰어요. 전국 상위 1% 집값 폭등입니다. 폭등. 앞으로도 계속이요. 10%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집값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제 서울로 오세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중에서도 잘 사는 핵심 지역들, 상위 핵심 지역은 집값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양극화, 자, 먼저 입지의 양극화. 강남, 한강변, 서울, 경인 지역은 많이 뛰는데 그 외의 지역은 덜 뛰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나와요. 가격의 양극화. 비싼 아파트, 미래 트렌드는 많이 뜁니다. 근데 가격이 낮은 아파트, 그리고 미래 트렌드가 아닌 것들은 떨어져요. 테마 양극화. 강남, 용산, 한강, GTX, 업무지구, 학군 이런 것들은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입지예요. 입지. GTX, 업무지구, 학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입지, 즉 강남에서 누가 거리가 가깝냐, 강남에서 누가 거리가 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것도 한강 라인. 자, 이제 지속적 위험. 지방 60%. 인구 감소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 걱정돼요. 수도권 30%, 수도권도 30%는 위험해요. 인구 감소, 공급 확대, 신도시, 과잉 확대예요. 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또는 수익형. 자, 외곽 아파트보다 지방이나 외곽 아파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아파트 아닌 것들, 비아파트, 수익형. 단 재개발 빌라는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미국 OECD 서울 부동산 그래프 볼게요. 이거 지금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와우. 보면 이게 지금 글로벌입니다. 오, 최근에 엄청나게 뛰었네. 여기 원 보니까 미친 듯이 뛰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미국 보세요.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꼭지 찍고 떨어졌다가 이거 엄청나게 뛰었어요. 서울 보실래요? 서울 근데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글로벌이나 미국에 비해서 들뛰었어요. 이걸 여기에 봤더니 2024년까지만 봤더니 자, 미국은 2021년에 꼭지 찍고도 계속 뛰었어요. OECD도 계속 뛰었네요. 아우, 대한민국 초록색 보세요. 더 떨어졌어요. 서울은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미국이나 OECD보다 덜 뛰었어요. 즉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미친 듯이 뛰죠. 그동안에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못 갔던 주식이 당분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아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당장 찍는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몇 개월 이내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이내에 정고점 3,400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부동산 지금 무주택 기다릴까요?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빈집이 1천만 채, 6억 집이 1억. 여기는 집주인 막 던진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곳들은 집을 잡으면 안 되죠. 단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많이 떨어지는 곳을 빼고 대부분 올라가는 곳들에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자, 보실래요? 집값 상승 요인이 3가지나 있어요. 벌써 금리 인하. 아무리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돼도 금리가 계속 세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은 뛰어요. 그 다음에 해외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미국만 뛰는 게 아니에요. OECD가 전체가 뛰어요. 그럼 서울도 뛰었지만 강남도 뛰었지만 해외가 더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신고가 찍을 확률이 큽니다. 통화량 증가. 돈이 지금 여러분들 금리를 인한다는 말은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뜻이에요. 미친 듯이 찍어냅니다. 물가가 걱정은 되지만 여튼 돈을 찍어내면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집값, 주가 다 뛰어요. 지금 판단할 4가지. 자, 여러분들이 현재 판단할 4가지. 일단 무주택인 경우는 무조건 내 집 마련은 하세요. 아까 조심할 것은 하지 말고 서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무주택자 집을 매도한 분들, 특히 집을 매도한 분들은 바로 잡아야지. 조금 기다려봤다가 산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방은 좀 괜찮아. 지방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수도권에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 지금입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아요. 내 것이 1,000만 원 뛰면 갈아탈 곳은 2, 3천만 원씩 뛰어요. 더 좋으니까. 폭락장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잡으라고요. 내 집 마련. 두 번째, 금매는 투자 안 해도 좋아요. 서울이나 경기 중심부는 지금 하세요. 투자를. 자녀 이름으로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때 사주지 말고 지금 사주세요. 왜 자꾸 지금을 강조하냐면 올라왔지만 많이 뛸 것 같아요. 청약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서울 3기 신도시 분양가 보면서 좋은 데만 넣는데 문제는 가점이 60점 미만이면 50점 갖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줍줍 있죠. 그 몇백 대 1 되는 거, 몇만 대 1 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 집 마련하세요. 청약 가점이 좋은 사람은 기다릴만 하죠. 금지사항. 주택이 아닌 거 매입하지 마세요. 상가, 호텔, 땅,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아닌 것들 매입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도생, 지주, 단. 재개발, 빌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 따라가면 잡으세요. 현금 보유, 예금, 적금, 화폐가치 하락으로 미친 듯이 손해봅니다. 당장 팔고 갈아타야 할 부동산은 뭐냐? 지역부터 볼까요? 자, 고질적 부동산 양극화. 이제 양극화가 대세입니다. 양극화 대세. 경기 외곽. 자, 인천, 파주, 양주, 안산, 오산, 평택, 안성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입지상 여기에 있는 것들은 돈만 된다면 빨리 더 급지가 좋은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 타세요. 그 다음에 광역시 외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도 외곽은 위험합니다. 지방의 대부분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특히 10억 넘어가는 것들 진짜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주택이 아닌 것들 토지, 상가, 오피스, 자산, 지산, 지식산업센터, 생숙 이런 거 왜 잡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가 같은 거 망합니다. 비아파트, 오피스텔, 자, 오피스도 마찬가지, 토생, 빌라, 그냥 빌라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 관련 없는 거. 다세대. 아파트도 이런 건 잡으면 안 돼요. 나홀로 또는 외곽에 있는 곳,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아주 가격이 싼 재건축. 같이 호재가 아예 없는 곳들, GTX, SRT, 재개발, 재건축, 산업이나 학군의 호재가 없는 것들은 좀 조심. 서울, 강남하고 거리가 먼 곳 조심하세요. 실제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가치, 입지, 주거타운, 공급과 인구 증감을 따져라. 자, 1억으로 투자할 곳은 솔직히 거의 없기는 해요. 그렇다고 1억을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은행에다 저금할 필요는 없어요. 자, 매일이 사상 최고치, 치솟는 금값 다 뛰고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아파트 갭 투자. 자, 서울의 외곽 10평대. 몇 개 못 잡을 거예요. 2억 있어도. 1억은 안 힘들고 2억. 일기 신도시도 몇 군데 잡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라 할지라도 집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시라고. 400세대 이상 아파트.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3번 중동 일산 10평대 말합니다. 2억이면 잡을 수 있고. 3기 신도시 소형 평형 분양. 분양은 조건이 안 좋으면 청약 기다리면 안 돼요. 조건 좋을 경우만 기다리세요. 특공이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입주식 갭투자. 돈 모자라니까 입주 때 갭투자하면 되죠. 자, 서울의 두 번째 재개발 잡으세요. 재개발, 빌라, 인력이면 잡을 곳들 꽤 있습니다. 서울 10년 내외 재개발 가능한 빌라, 즉 10년 이내로 분양할 만한 곳들. 서울 GTX, 신속통화, 모아타운, 대규모 빌라들, 또 역세권 활성화 이런 거. 서울 500세대 이상의 추진의 조합, 진행 속도를 보면서 빌라를 잡아야 하는데 빌라는 전문가하고 상의하세요. 우량 주식을 잡을 수도 있는데 혹시 주식을 투자 한번 안 해봤거나 주식으로 손해본 분들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방산주가 많이 오르겠는데 많이 갈 거예요. 앞으로도. 코스피 추종을 하는 펀드도 괜찮아요. 왜? 앞으로 주식이 좀 뜰 것 같으니까. 근데 자, ETF,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1 곱하기 2 곱하기 2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안 해봤거나 이거 진짜 도박이에요. 주식은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은 아파트 때문에, 일본은 빌딩 때문에, 상업용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 아파트와 유망적 재개발은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오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일본처럼 폭락 우려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